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윤리위의 보도 지침 물음표로 했는데요. 이 보도 지침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아니요, 제 SNS 계정에 SNS 한 올린 내용입니다. 말이죠. 네. 너무 명확한 것 같아서 저희가 제목으로 썼습니다. 일단 윤리위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냐? 이양희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될까 생각해요? 그건 언론에도 많이들 쓰셨죠. 개국이 신분고 그 단어가 맞나요? 꼭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네,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 결정이 나온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양두구육을 표현했다고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유엔 인권기범 19조에 따르면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 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엔 인권기범 19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본인도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양두구육이든 계곡이든 그런데 이게 왜 징계냐 이런 의미고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유엔 인권정책센터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예상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준석 전 대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뭐 징계 절차 개시만 됐지 예. 어떤 징계가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요. 다만 징계 절차로 가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양희 위원장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유엔 인권규범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예. 내 표현이 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모욕적인 표현 그것에 대한 자유는 명시되지 않죠. 이양희 위원장도 하신 얘기는 여기는 이제 표현 얘기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당 지도부라든지 당 소속 의원 또 나가서는 대통령에게까지 어떤 비난을 했다. 예. 그것이 근거가 없었다. 이걸로 이제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선 충돌 지점이 있는 거죠.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유엔 인권규정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지 정말 좀 회의적인데요, 상황이. 예. 근데 누가 봐도 이 징계는 저는 예정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주호영 비대위를 이제 만드는 그 예. 의총을 하면서 그때 추가 징계를 권고하는 그런 권고안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는 존중한다고 했고 저는 그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시점이 왜 지금이냐. 28일 날 정례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주호영 위원장이 냈던 이 신청이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종의 위기의식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다가 결국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까지 다 인용되는 거 아니냐. 서둘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여론이 생긴 것 같고 글쎄요. 정치적 표현 혹은 비유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 전체를 놓고 빗대 보면 아니 저런 정도의 비유나 저런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저게 당에 무슨 당을 모욕했거나 혹은 그 당원들을 모욕했거나 혹은 당의 누군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저게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인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그 국가 권력의 어떤 이 공권력의 행위로 인한 어떤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 인권규약까지 들어서 얘기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의 개념에 비추어 봐서도 좀 과한 어떻게 보면 징계 시도라고 보고 아마 저 비유적인 표현만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기소든 기소든
사건을 송치를 하잖아요. 예. 그 송치할 때 이제 적시되는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하나 이제 근거 삼아서 징계 사유 삼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제 징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누가 봐도 지난번 나왔던 징계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게 아니라면 징계들을 개시했겠습니까? 예. 뭐 제명이나 혹은 탈당 권유한다고 봐야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징계 여부 또 승인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앞서 말씀한 대로 소셜 미디어에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 가지고 징계가 말이 되냐, 이럴 바에 걸리지 않게 보도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표현에 유의하셔서 의견을 좀 더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도 지침을 미리 내려주셨으면 제가 예.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보도 지침은 없어서 예. 알아서 필터링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필터링을 다 해주십시오. 근데 국물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벌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치인이 이제 말 그대로 말을 먹고 사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자신의 정치적 철학들을 관철하는 작업인데 벌써부터 이것이 윤리위의 심사를 거슬리게 하진 않을까? 예. 이것이 윤리위에 가지 않을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를 맨 앞에 내걸은 저희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윤리위야말로 제가 뭐 SNS 계정상에도 표현했지만은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의힘이고 반윤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자유의 가치를 여러 번 뭐 그 어느 행사에 갈 때마다 자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자유 중에 또 가장 으뜸의 자유는 또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켰다라는 데서는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심지어 그 표현의 자유 문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면서 제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여러 가지 불편한 발언들을 했을 때 윤리위는 너 앞으로 우리 당원 아니야 라고 징계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놓는 거예요. 전 대표도 징계하는데 하물며가 그럼요.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하물며 이제 뭐 도봉갑 위원장이야. 이런 도봉갑 위원장이야. 예. 저것쯤이야 뭐 쉽게 날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럴 바에 윤리 상용 표현 1800자 정도를 정해서 요 단어 하나만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그 당에 대한 신뢰 자체도 국민들의 신뢰 자체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뭐 윤리 스스로는 당내 사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법부가 선택적 사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법적 안정성은 깨지는 겁니다. 누가 윤리위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징계 세게 받고 저 사안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넘는다 그러면 사실은 법적인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법치주의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번 행위라고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뭐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범세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해져 있는 루트 이 뭔가 절차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금은 좀 더 성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성의 없는 이 사유를 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 윤리의 그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실은 당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간다고 해도 사실은 뭐 법적이건 아니면 윤리적이건 정치적이건 좀 올바른 그 논거와 절차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 제가 이번 이제 윤리위권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 이젠 진짜 윤리위는 윤심이다. 이 집단 윤리나 이 어떤 윤리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냥 완전히 자의적인 어떤 윤심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데 완전히 몰두하는 위원회가 아니냐라는 예.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윤리위는 그래서 파평 윤씨다. 그런가? 네. 족보를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당내 사법기구로서 독립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원 당규선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 근데 윤리위의 1단계 이준석 징계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이제 징계 개시를 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독립기구가 아닌 것 같다. 거의 이건 징계 하청공장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윤희석 대변인님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같은 파평윤 씨로서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윤리와 그 법평윤의 윤은 다른 윤인데 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징계를 어제 개시하는 그 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시점도 그렇고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봐요. 물론 의지는 알겠는데 예. 근데 요거 하나는 제가 꼭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윤심에 따라서 윤리가 간다. 제가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윤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하게 이게 구성돼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잘 보시면 다들 비웃으시잖아요. 이렇게 허술하게 가고 이렇게 성의 없이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반증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내에 뭔가 작동할 수 있는 이 어떤 기능이 좀 평상시와 다르다. 그래서 비대위가 생각하는 것, 윤리위가 생각하는 것,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또 어떤 윤리위의 개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심이 치밀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 의외로 특수부 검사들 별로 치밀하지 않아요. 기존에 이제 어쨌든 윤핵관들의 모습들을 보면 치밀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게 있고 지금은 이제 물론 윤핵관을 다른 분들이 대체할 수도 있지만 조금 치밀해지셨으면 좀 좋겠다. 예.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치밀한 분이 대체를 했는지는 이제 네. 봐야 될 일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좋은 댓글, 저희가 다루는 내용, 지금까지 다룬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이 중 여러 글을, 좋은 글을 소개하고 두 분을 골라서 영화상품권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요즘 카메라가 좋아져서 포착이 됐는데 여기 대화 내용이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내용입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대화 내용이 포착됐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하니까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명하기로 미리 다 한 건가 라고 했는데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저 글 내용은 찍히긴 오늘 찍혔지만 8월 13일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고 이때는 뭐 불태워버려야 된다. 양두구육 이런 말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했었던 날입니다. 이때 하도 열받아서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해놓은 한 대화가 오늘 다른 대화를 하는 중에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역시 같은 검사 생활을 했던 유상범 의원이 저런 제명해야죠 라는 대화를 하는 거 가지고는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수 비대위원 얘기 들어볼까요? 뭘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아니 잘 못 윤희석 보죠. 대변인 이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차마 요새는 이 핸드폰 카메라 찍힌 거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예. 저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접는 핸드폰이었는데 이번엔 또 세로로 접히는 핸드폰이어서 저건 더 잘 보일 수 있죠. 약간 가로 세로에 문제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이미 저는 이 문자가 공개된 데에서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이건 윤리위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가요?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칠 만한 충분한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우리가 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는 또 이런 윤리위 징계 절차 중에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지금 내용만 보게 되면 충분히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의원 간의 저 징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합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가로 세로로 접힌 핸드폰도 문제고 가로 세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네. 저거 이제 폴더폰이라고 해요. 폴드폰. 예, 접히는 거죠. 예. 아니 저게 8월 13일 날 주고받은 문자든 어제 주고받은 문자든 그 시점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심전심으로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은 어쨌든 추가 징계를 해서 당에서 내쫓아야 된다. 예. 그 근거가 뭐가 됐든 이런 이심전심이 있었던 거로 보고요. 게다가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 부위원장이잖아요. 윤리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제명을 해야 된다. 윤리위 회의에서도 아니고 회의에서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위원으로서 다른 어떤 의원하고 문자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징계를 예단하고 그거를 윤리위원이 아닌 사람한테 사사로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자체가 윤리위원 자격이 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상범 의원이 이런 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예전에 왜 마이크 켜져가지고 마이크 켜졌을 의원들끼리 때, 속닥속닥 예. 하는 얘기가 방송 카메라에 잡혔는데 쟤도 기소되면 뭐 윤리 그때도 중징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거는 뭐 두세 달쯤 된 얘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꽤 된 예, 그 얘기인 걸로 정도 알고 됐습니다.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 윤리 부위원장인 분이 그런 의지를 일관되게 그리고 유성범 의원이 핵심 윤핵관이잖아요. 가져왔다는 면에서 저는 이게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고 이 추가 징계도 이미 예정돼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예정돼 있는 의지에 상황을 자꾸 꿰어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8월 13일 밤 8시 25분에 보냈다는데요. 잠시 그 손 PD는 그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잠깐 보고 얘기를 또 한번 드리면 정진석 당시로는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당시 8월 13일 발언에 대해서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했는데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한 게 물론 이제 다선 의원이고 정진석 의장이 하는 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앞서 김재섭 비대위원님 말대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철민 의원님은 경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명해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윤리위에서 잘 논의해보겠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저는 성상납 기소 이 부분보다 이 예. 제명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방금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신 거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지금의 어떤 윤리위 게시되는 절차 등등이 너무나 명확한 그 이 결론을 내리고 이미 하는 예.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아닌가요? 사적인 대화를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이 두 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게 8월 13일이면 한 달도 더 지난 그렇겠죠. 일이고 그때 정진석 지금 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아닌 그냥 국회 부의장 국회직만 갖고 계신 평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시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그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에 육모방망이 얘기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은 건 다 아는 거였고 여기 유상범 윤리위원, 유상범 의원 얘기 보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성상납이 기소가 되면 제명해야죠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의지 표명은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말씀하셨을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결합돼서 나오니까 마치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미리 징계 방향과 징계 수위를 결정해 놓고 쭉 그 시나리오대로 가서 어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건 구별해 주셔야죠. 이건 8월 13일의 얘기고.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를 하면 함께 올려 제명하겠다는 당시 유상범 윤리위원의 말이다라는 말인 거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윤리위가 이 두 가지 점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정진석 의원이 평의원일 때 했다고 치더라도 그 날짜가 그렇게 하더라도 윤리위는 그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다라는 말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양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8월 13일부터 답을 정해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윤리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리고 전 당대표를 난리내 만회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을 정해놨다. 이것은 이미 그 예견된 징계다라는 예. 인상을 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위신을 얼만큼 많이 손상시킬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당의 그 어떤 내분을 일으키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면 이거 역시도 윤리감이라고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다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 얘기를 그 전에 윤리 징계 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해왔었던 것이고 이번에 윤리 추가 징계도 마찬가지 논점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게 너무 명약관합니다. 이거는. 일단 앞서 얘기한 대로 윤희석 대변인님이 얘기한 대로 성상납 부분이 기소되면 이런 의견이고 그 부분은 이전에도 유상범 의원이 얘기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과 경찰이 혹시 유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본인이 17일 날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 못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원래 16일 출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16일 날 안 한다고 지난주 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리위만 그러니까 경찰 조사 다음인 18일 또는 19일로 윤리위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경찰과 본인만 알고 있던 출석 일정을 당에서 마치 알아서 경찰 출석 다음에 윤리를 잡은 것처럼 됐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서 당과 경찰이 소통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변인님이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어처구니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JTBC가 단독 보도한 예. 그 보도에서 확인됐잖아요. 예. 당과 경찰이 소통하고 있다는 게 그 경찰 출신의 예. 그 당의 고위 관계자와 음. 그다음에 현직 경찰 고위 관계자가 만났다라는 게 JTBC 보도로 확인이 된 예. 바가 있어요. 단독 보도로. 음. 소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 뭐 당에서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이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는 그동안의 전후 과정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교감이 있을 수 있고 예. 물론 윤리위가 18일 날 소집된 게 17일 날 이준석이 출석할 때니까 18일 날 소집하자 이래서 된 건지 17일 날 출석했다는 거 출석 직후에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 윤리위는 18일 날 17일 오후에 소집된 걸로 알고 있어요. 17일 소집이 됐는데 16일 날 오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결정이 당내에서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윤리 18일 날 여는 걸로. 아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이준석 출석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 그 얘기가 그 밖으로 혹은 당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다. 근데 뭐, 이게 예. 오비락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시기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좀 오비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까? 설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배 떨어질 때마다 까마귀들이 날라오니까 이게 배 떨어지는 까마귀를 한 번쯤 의심할 때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오비락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니고 왜 배가 떨어질 때마다 까마귀가 오느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뭐 까마귀란 어쨌든 실제로는 뭐 저희가 수사해 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얘기 딱 보고 이 이준석 대표의 엄청난 위화감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당이 이 내 출석 날짜 정도까지 이렇게 소통하고 있을 정도면 지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수사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뭔가 이제 여당에 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한 굉장한 위화감을 이준석 대표는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거랑 이 사안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 짚은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윤리위가 예. 경찰 조사 받으러 갔으니까 징계 절차 개시한다고 얘기했으면 이 말이 맞겠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했던 양도 구육 등등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어떤 표현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고 당의 어떤 통합을 저해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만 한 거고 이준석 대표가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은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윤리하고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경찰 조사 받은 거하고 윤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유를 대지 전혀 연관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경찰에 출석하고 그러면 경찰에 뭐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사건 종결이 빨라질 수 있고 윤리는 한 번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다음에 한 번 더 열어서 실제 징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윤리위 일정이 바빠졌다. 이런 해석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윤리위 임기가 10월 13일까지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윤리 입장에서도 바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차곡차곡 밟아야 되니까 그거하고 경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트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공소시효가 9월 23일이라고 지금 의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며칠 남았다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경찰대로 바쁜 거고 윤리위도 윤리대로 바쁜 건데 이게 17일이든 18일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일단 까마귀가 너무 많이 날았기 때문에 아니, 너무 많은 배가 배가 익은 우연히 거예요. 떨어졌다. 까마귀보다 배가 너무 많이 배가 있는 너무 거예요. 많이 따라.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까마귀가 많은지 배가 많은지 저희가 그럼 이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는 대체 언제 징계할까? 왜냐하면 9월 28일 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현재 비대위도 다시 혼란 속에 빠지는데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이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윤리위 징계 시점
또 징계 수위가 관심인데 이에 대해서 이양희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절차는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좀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8일날 안 한다는 거죠? 네, 28일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리위가 중징계를 만약 28일 전에 한다면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판넬로 단답형으로 윤리의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FD님이 판넬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이 FD님이 판넬과 마커펜을 날짜 쓰는 거였어요? 윤리의 징계는 네모다. 저희가 뭐 단답형으로 하셔도 되고 의견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좀 해석인 줄 알았는데. 윤리위원장의 날짜는 아닙니다. 근데 징계 수위로 수위를 좀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도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당연히 제명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냥 윤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저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구나. 일단 네모다를 활용한다는 점. 예. 먼저 국민의힘 쪽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윤리의 징계는 탈당 권유다. 제명은 좀 그렇죠. 이름도 그렇고 그리고 제명하면요 예. 비대위 의결을 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절차를 또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 솔직히 탈당 비대위 권유하면 열흘 안에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이죠. 네, 이게 더 센 징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름도 탈당을 권유한다. 굉장히 신사적이죠. 예. 탈당 권유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요가말로 양두구육 같은 느낌이. 제가 계곡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당 권유가 제명보다 더 센 건데 일단 표현은 부드럽다. 부드럽죠. 예. 저는 뭐 나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잘 담은 것 같아요. 고민 끝에 동사로 썼는데 나쁘다. 나쁘다. 부사어는 필요 없습니까? 뭐 그거는 저 각자 매우 영역에 나쁘다. 예. 형용사인데 형용사? 그러니까 요 앞에 그 이제 수식어는 네. 조금 뭐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여러모로 나쁘죠.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 혐의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윤리위가 세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이 어떤 헌법에 반하고 예.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도 반하는 그런 윤리위의 징계를 누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 이 나쁜 선례를 남기는 윤리위는 앞으로 두고두고 저는 역사 속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도 다시 한번 의견을 보여주시면은 예. 박원석 의원님은 저는 윤리 징계는 이준석 아웃이다. 형식이 어떻든 네, 아까 이제 이준석 탈당 전 대표 권유 아웃에. 얘기하셨지만 뭐 탈당 권유가 됐든 제명이 됐든 어쨌든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지우는 거다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윤리위의 지금 이런 징계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나 말씀에 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이행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윤리가 미적거리면 그거는 이제 윤심을 거스르는 파평윤 씨에서 파문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자유를 강조했지만 꼭 자유를 강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윤석열 추가하고 대통령이 계시네요. 생각하는 자유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가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라는 그런 가치하고 다른 차원의 자유가 있는 거고 시점이 이제 논란이 좀 될 텐데 저는 뭐 무조건 28일 이전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8일에 가처분 사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려면 예.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가 23일 이전에 혹은 23일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송치가 됐든 불송치가 됐든 그러면 거기 적시된 내용을 이 징계 사유에 또한 포함시켜서 그 전에 징계를 끝내고 예. 28일 날 가처분해서 각하를 주장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26일이 월요일이니까 23일에 만약에 뭐 수사 의견 불기소 의견이더라도 나오면 26일이나 27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예측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거를 설마 그렇게 하겠어 했는데 설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상한 대로. 양두구용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예. 개구자 들어간 토사구팽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이제 개고기 팔았으니까 이제 개고기 삶는 거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라 사실 결론은 같은 거죠. 결론은 이제 완전히 아웃시키는 절차대로 가는 거다. 근데 그 개고기가 누구냐를
라는 게 약간 달라질 예. 뿐인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아이콘, 혁신의 이미지는 다 이제 소비했잖아요. 도끼 다 잡았고 이제는 이 삶아버리는 것만 남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개구자 똑같이 쓰는 요거밖에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개자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단철미 의원님이 자꾸 소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상대로 됐습니다. 모두 106명의 의원이 참여해서 61명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먼저 주호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 문제를 정리하고 비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비어있는 당직들을 조속히 채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상대로 주호영 의원이 61표를 얻어서 내년 4월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외의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경선을 했던 이홍우 의원은 원래 민주당 쪽이었는데요. 입당을 했었죠. 이번에 무소속으로 돼 있다가. 그런데 42명의 지지를 얻어서 비율로 따지면 6대4입니다. 이거 참 신기해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른바 윤심에 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좀 이거를 윤심의 어떤 여부라든지 윤심의 작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 또 나왔잖아요. 윤심을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을 추대한다고 예. 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그 윤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에 그렇게 뭐 관여하고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럼 이제 6대4인데 지난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8일에 원내대표 되실 때 대충 8대2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한 21표 정도가 조혜진 의원 두 분 나오셔서 2등 하신 그랬는데 지금은 20표 정도가 더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조혜진 의원한테 줬던 소위 말해서 비윤이라고 할 수 비윤, 있고 이른바 비윤. 뭔가 더 중도적인 분들 그 20분에다가 20명 정도가 더 더해졌다고 생각을 예. 해보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럼 그 20분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당 운영, 정부 운영 이렇게 해왔던 어떤 주축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늘었다 또는 분화가 됐다. 저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뒷생각이 잘 안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핵관들 사이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음. 분들이 있어서 뭐 권성동 의원, 뭐 실명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장제원 의원 두 분 간의 생각이 다르다 네. 이렇게 보잖아요. 해석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 쪽의 분들 뭐 그때 민들레 뭐 이런 모임이 있었잖아요. 민들레 포럼이요. 예, 한 20분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이용호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일기 윤핵관들이 분화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투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은 분들도 이른바 있어요. 권성동파는 주호영 의원을 밀었고 장제원파 20여 명이 새로 이용호, 왜냐면 이용호 의원이 민들레 모임을 했었으니까요. 이용호 의원을 밀면서 이른바 윤핵관들이 분화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해석이 좀 유력하게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들린다고 이게 하셨고.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통과시키면 안 돼요. 예. 이게 박수로 통과 안 시키고 투표해 보니까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박수하면 맨날 뭐 압도적으로 만장일치로 된 거 같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박수를 안 쳤던 의원들 내지는 이게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는 박수를 쳤던 의원들이 예. 꽤 많은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의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투표에 표출이 됐다고 보고 사실 예상컨대 뭐 예상하기로는 압도적으로 주호영 의원이 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고 아까 이제 앞서 분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준석을 쫓아내도 국민의힘 내부가 그러면 뭔가 이게 일치 단결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다. 상당 기간.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80여 표를 받고도 이게 리더십에 본인이 뭐 실책을 저지른 거나 잘못한 게 많지만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렸는데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얼마나 이런 선거 결과로 봤을 때 공고하게 보장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안정 요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이용호 의원이 단 한 본인 표 한 표 말고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루어졌던 원내표 선거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원내표 선거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동그라미 세모 X가 정확하게 세지는 그런 종류의 예. 선거라서 분명히 반발표 이용호 의원 빼도 41표가 있다. 그게 윤에 대한 반발인지 주호영 대표에 대한 반발인지 어떤 뭐 그냥 당의 지금 방향성에 대한 반발인지 예. 어쨌든 반발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사실은 알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누가 움직였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원내표 선거 예. 너무 당연한 팩트가 있는 거라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방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에 대한 굉장히 센 반발이 기류가 있다는 거고 이게 국민의힘 앞으로의 이제 이 당 운영에 정말로 녹록치 않은 상황일 예.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은 아니 앞서서 우리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한 가지 그냥 뭐 그 40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는 이런 차기의 지금 비대위가 사실 존속될지 여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사령탑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랑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마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당대표에 준하는 선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용호 의원 사실은 조금 당내 입지도 좀 그렇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불분명한데 왜 그럼 여기 40표라는 큰 표를 차기 당대표도 될 수 있는 분에게 쏟았느냐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좀 다시 좀 제대로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